25일 0시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 제2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법 시행 첫날 경찰의 음주 단속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날 밤 마신 술이 채 깨지도 않았는데도 아침 출근길 운전을 하는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출근길 숙취 운전을 단속했는데 결과에 불복해 항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6.25 전쟁 69주년을 맞아 유엔 기념공원에서 참전 유엔 전몰용사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국가유공자들과 많은 시민들이 유엔 기념공원을 찾아 헌화를 하고 전몰 장병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26일과 27일 부산 지역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이틀 동안 예상 강수량은 최대 60mm로 예보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25일 0시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기존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습니다. 이른바 제2윤창호법이 시행되는데요. 그럼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은 적지 않았습니다.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음주단속 구간 앞에서 속도를 내는 승용차. 경찰의 정지 명령에 불응하고 곧바로 달아납니다. 경찰이 추격에 나서면서 도심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도주 차량은 경찰의 추적을 뿌리치기 위해 역주행도 서슴지 않고 갑자기 방향을 틀어 달아납니다. 경찰은 도주 차량에 대해 수배를 내렸습니다. 도주를 한 차량이 역주행과 과속을 일삼으면서 계속 도주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12 상황실과 지방청 교통정보센터에 공조를 요청하여 이번엔 음주단속 현장 바로 앞에서 승용차 한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단속 중이던 경찰관들이 음주 여부를 확인하자 알코올 반응이 나타납니다. 음주 측정 결과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6%, 면허 정지에 해당됩니다. 술을 마신 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운전대를 잡았지만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윤창호법 시행된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얼마 안 마셨으니까 들이 부를까 하다가 그냥 가까워서 그냥 한 거거든요.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됐지만 도로 위의 흉기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술집이 밀집한 도심의 또 다른 도로. 음주 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간 오토바이를 경찰이 붙잡습니다. 음주 감지기에 알코올 반응이 감지되자 음주 측정이 시작됩니다. 자, 봅니다. 후. 자, 됐습니다. 선생님 수치 0.081 나왔습니다. 면허 취소 수치입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전이면 면허 정지에 해당하지만 처벌 기준이 강화되면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방금 보신 것과는 달리 단속 경찰관들이 밤새 허탕만 친 곳도 있습니다. 경주에선 음주운전이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는데요. 전국에서 1년 내내 이래야 되는 것 아닐까요? 박은경 기자입니다. 강화된 단속 기준을 적용한 첫날 자정. 경찰관들이 도로를 차단한 채 운전자들의 음주 여부를 검사합니다. 경찰의 단속은 경주 시내에서 장소를 3군데나 옮겨가며 4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대대적인 단속이 예고된 데다 이른바 윤창호 사건 이후 한 잔도 안 된다는 경각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원래 음주운전 안 하지만 법 강화도 되었고요. 오늘 음주운전 단속도 있다고 해서 생각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면 당연히 대리운전 부르든가 아니면 택시를 이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 전국 음주운전 단속 적발 건수는 감소 추세입니다. 2016년 22만여 건에서 지난해에는 16만여 건으로 30%가량 줄었습니다.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 수준이 강화된 만큼 시민의식도 더 나아질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주 한 잔만 먹어도 충분히 단속될 수 있는 수치가 나옵니다.
따라서 술을 드시고 난 다음에는 뭐 택시라든지 버스 뭐 아니면은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서 귀가하시는 것을 당부드리고, 술을 한 방울이라도 마시면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경찰은 앞으로 2달 동안 게릴라식 단속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네, 이처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요. 특히 전날 술을 마시고 덜 깬 채 아침에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단속 현장 성기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날이 환하게 밝은 아침 출근길. 왕복 6차선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이 펼쳐집니다. 사전에 대대적 단속이 예고된 상황에서 과연 음주 운전자가 있을까? 하지만 단속 개시 직후 음주 감지기가 반응을 일으키는 운전자가 발견됩니다. 정식 측정 결과는 달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 전날 밤 술을 마신 건 감지됐지만 혈중 알코올이 밤새 다 분해된 겁니다. 이번에는 운전자와 경찰관 사이에 옥신각신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지금 음주가 감지가 됐는데 경찰관에서 이제 따르셔야죠. 그죠? 음주 측정 결과에 불복하며 체열을 요구하는 운전자. 약주는 언제 드신 거예요? 네? 오전에. 어제 오전에? 얼마나 드셨어요? 막걸리 한 병. 네? 막걸리 한 병. 막걸리 한 병. 현장에서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무려 0.127%.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출근길 1시간가량 실시된 단속에서 2명이 적발됐고 3명이 훈방 조치됐습니다. 시행되는 첫날 저희는 한 건도 단속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실제 단속을 해보니까 그 2건 단속에 3건 훈방이 나와서 윤창호법 시행 후에도 음주운전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었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음주 후 1시간 반 후에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시간당 0.015%씩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경찰의 음주 추정 방법인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성인 남성이 소주 한 병이나 맥주 2000cc를 마신 후 완전 브레이크까지 4시간에서 5시간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정 너머까지 마셨다면 아침 출근길에도 음주 상태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출근길 불치 단속을 펼쳐 출근길 숙취 운전자를 근절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부산경찰청이 25일 자정부터 제2윤창호법 시행에 따른 음주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6명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4명이 면허 취소, 2명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면허 취소 4명 가운데 3명은 제2윤창호법 적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밤 11시 전후로 음주 단속을 하고 다음 날 오전 5시 전후로 출근길 숙취 단속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26일과 27일 부산 지역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이틀 동안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60mm입니다. 기상청은 또 27일까지 남해동부와 동해남부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가운데 바람이 강하고 물결이 높게 일겠다며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69주년이 됐습니다. 자유와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 희생한 전몰장병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추모 행사가 세계 유일의 유엔 기념공원에서 열렸습니다. 김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1129일 동안 이어진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영웅들.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 11개국 2,300명의 장병들이 유엔 기념공원에 잠들어 있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출신 블랙가이 씨는 전쟁 역사에 대해 공부하다 20년 전부터 이곳에서의 추모 행사를 준비해왔습니다. 블랙 씨는 캐나다에서 추모하는 장소에 두는 양귀비를 꽂힌 포피를 영면한 용사들에게 고향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헌화했습니다. My dream has come true, and it is very amazing for me to be here and see everyone and see the enthusiasm for people to remember the Korean War and Canada's contribution. People will continue to remember Canada's contribution to
restoring peace to the Korean Peninsula. 한국 전쟁 69주년을 맞아 유엔 기념공원에서는 추모제가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가유공자와 시민들, 어린 아이들까지 헌화를 하며 전몰 장병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부산은 세계 유일의 유엔 기념 묘역을 안고 있는 도시로서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온 세계가 함께 기리도록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부산은 올해부터 10월 24일 유엔의 날 기념식과 11월 11일 턴투어드 부산 행사를 하나로 합쳐 19일 동안 유엔 위크인 부산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69년 전 6.25 전쟁의 고통은 희미해지더라도 자유와 평화를 지켜낸 참전 용사들에 대한 감사는 더욱 깊어져야 할 때. To remember it tomorrow, not today, every day. 유엔 전몰 용사의 넋이 깃든 바로 이곳. 그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마음 깊이 되새겨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해운대 LCT 공사 현장에서 오래된 실탄 225발이 발견됐습니다. 25일 오전 8시 45분쯤 LCT 지상 1층 하수관로 공사 현장에서 터파기 작업을 하던 중 지하 2m 지점에서 기관 총용 실탄 155발이 발견됐고 경찰의 현장 확인 과정에서 70발이 추가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실탄은 군에서 회수했으며 군경 합동 감식 결과 현재 군에서 쓰이는 실탄이 아니어서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탄이 발견된 지점은 과거 미군 부대 주둔지였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 취임 1주년을 맞아 26일 오후 시정평가 대토론회가 열립니다.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 교육실에서 열리는 토론회는 오거돈 시정 1년, 23년 만에 바뀐 지방정권 무엇이 달라지나를 주제로 부경대 경제사회연구소 남종석 연구교수가 사회를 맡고 진시원 부산대 일반사회교육학과 교수가 전반적인 평가를 발표합니다. 또 노동과 공공기관, 미디어 정책, 도시개발 등 각 분야 정책에 대해 시정을 평가하고 토론이 이뤄집니다. 스쿨 미투 등 학교 성범죄를 더 공정하게 조사하기 위한 성인권 시민조사관이 운영됩니다. 부산교육청은 성희롱과 성폭력, 성인권에 대한 상담 실무 경력자와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 등 13명으로 시민조사관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관은 학교 성희롱, 성폭력 사안에 대해 해당 학교를 방문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피해자 보호 조치, 상담 등을 맡습니다. 시민조사관은 26일 교육청에서 위촉장을 맡고 내년 말까지 활동합니다. 도시철도 역사 주변 환기구의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안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곳이 있습니다. 동래구 명장동도 여기에 해당되는데 여러 차례 민원 끝에 유리벽이 설치됐습니다. 보도에 공희철 기자입니다. 지난 3월까지 동래구 명장동 도시철도 출입구 옆에서는 다양한 민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개방된 지하철 환기구 일대에서는 안전성 문제, 그리고 여름철 반복되는 음주 문제, 심지어 청소년들의 비행 장소로 일대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높았던 곳입니다. 이 지역 시의원과 부산교통공사 관계자 등이 수차례의 협의 끝에 최근 이 지하철 환기구에 약속대로 유리벽이 설치됐습니다. 환기구 옆에서 시간을 보내는 인근 주민들이 많은 만큼 대기질에도 작은 변화를 가져왔고 환기구 아래로의 추락 사고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깨끗하고 좋고 지저분한 게 덜하고 또 냄새 나는 것도 우리는 이제 뭐 잘 모르거든 딴 사람들이 와 냄새가 올라온다고 그러더라고. 지금은 아무 그런 거시기가 없는데 이거 해놓은 뒤로는 좋아요. 하지만 몇몇 주민들은 여전히 흡연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변화와 함께 소규모 운동시설 등의 휴게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사실은 뭐 교통공사에서는 주민들 이제 요청 사항이나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영을 해서 해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마운데 실제 그 동네 구청에서 이 주민들의 이제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반영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 사실은 그게 좀 안 돼서 아쉽습니다. 명장동 일대 지역 주민들이 끊임없이 제기한 지역의 민원, 그리고 달라진 현재의 변화된 모습.
지역의 작은 문제라도 행정부서와 정치권의 관심이 더해져 이번 환기구 유리벽 설치처럼 작은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HC 뉴스 홍희철입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사회 선배와 친구 사이인 25살 A씨 등 6명은 지난 2017년 7월 신호를 위반하거나 역주행하는 차량을 자신들이 탄 차량 앞범퍼로 고의 충돌해 수리비와 치료비 등을 받는 등 5차례에 걸쳐 보험금 2,39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현장과 병원 진료기록, CCTV 등을 분석해 범행 사실을 밝혀냈으며 A씨 일당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초중등 교사 503명을 신규 선발합니다. 교육청은 초중등 교원 명예퇴직과 학생 수 감축 등을 반영해 유치원과 초등교사 325명, 중등교사 178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는 장애인이 미리 임용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선발 예정 과목에 장애인 구분 선발 여부도 안내했다고 교육청은 밝혔습니다. 임용시험 원서 접수는 초등은 9월 23일부터 27일, 중등은 10월 21일에서 25일 인터넷을 통해 진행되며 1차 시험은 초등의 경우 11월 9일, 중등은 11월 23일 실시됩니다. 우리 지역 인사동정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26일 민선 7기 1주년 경청 투어 임산부와의 대화에 참석합니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오후 1시 금정산성 역사문화축제 토론회에 참석합니다. 최영욱 동구청장은 오후 2시 2019 지방자치 행정대상 시상식에 참석합니다.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은 오전 10시 IoT 스마트라운지 기증 협약식에 참석합니다. 김철훈 영도구청장은 오후 2시 2019 지방자치 행정대상 시상식에 참석합니다. 윤종서 중구청장은 오후 2시 폭염 대비 상황 보고회에 참석합니다. 홍순원 해운대구청장은 오후 3시 어촌 뉴딜 지역협의체 회의에 참석합니다. (6월 26일) 기상정보입니다. 26일 수요일 부산 지역 아침 최저기온 20도, 낮 최고기온 26도 예상됩니다. 부산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26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21도, 경남 18도, 부산 20도 나타내겠고요. 낮에는 서울 32도, 경남 26도, 부산 26도 보이겠습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새벽부터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해 남부지방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오후부터 해상에도 비가 내리겠고요. 대부분 해상에서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수요일부터 시작된 비는 목요일까지 내린 뒤 잠시 그쳤다가 주말 내내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